안녕하십니까, 주차 김밥입니다. 오늘 해줄 이야기는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왕들은 위대하다 해놓고 물음표하고 느낌표가 달렸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왕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라를 지키는 고막 궁디를 주차김밥. 일단은 나라를 지키는 거는 좀 위대하고 좋은 일이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옛날의 왕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 선조라는 왕이 있었는데 1552년에 태어나서 1608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67년에서 1608년은 재위기간, 왕을 했던 기간을 재위기간이라고 그래요. 선조는 조선의 14번째 왕이었어. 요즘에 이제 한 남자가 한 엄마하고만 살지만 부인이 옛날에는 왕들이 여러 명을 데리고 있을 수가 있었거든. 진짜 부인은 한 명이야. 진짜 부인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왕들은 옛날에 이게 가능했다고. 양반도 이게 가능했고, 첫 번째 부인은 정실 부인이라 그래. 이게 이제 첫 번째 결혼한 진짜 아내가 되는 거지. 여기는 후궁이야. 두 번째 내지는 세 번째 부인들이 되는 건데, 정실 부인의 이름은 의인왕후였고 후궁의 이름은 공빈 김씨였어. 옛날에 왕들은 어떻게 내려가냐면 아빠가 왕이면 누가 또 왕이 되는 거야? 아들이 왕이 되는 거지. 그것을 세습이라 그러거든. 밑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아들들이 계속 왕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진짜 첫 번째 부인하고 두 번째 부인 중에 얘도 아들을 낳고 만약 얘도 아들을 낳았어. 그럼 누구한테 왕위를 주겠어? 정실. 그치. 의인 왕후는 안타깝게도 아들이 없었어. 자식을 못 낳았단 얘기지. 공빈 김씨는 아들을 두 명이 낳았어. 첫째가 임해군이고 두 번째가 광해군인데, 이름이 해군이야? 이름은 이선, 이조 이런 식으로 이름이 또 있어요. 군은 아직 왕은 아니기 때문에 군자를 붙여준다고. 오늘의 주인공은 요 광해군인데, 이 선조가 왕을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일본 놈들이 쳐들어왔어. 거북선이 막 활약했던 전쟁이 있지. 뭐지? 임진왜란? 그렇지.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159이다. 159 있으면 큰일. 159이 배웠어? 수모님 159 뭐라고? 159 있으면 큰일 난다. 그 선생님이 잘 가르쳐줬는데 괜찮네. 맞아요. 1592년 5월 23일부터 1598년 12월 16일까지 임진왜란 최고의 장군은 누구야? 이순신. 이 선조는 이순신이 그렇게 나가서 외놈하고 잘 싸우고 외적을 잘 물리치면 칭찬해야 돼, 벌을 줘야 돼. 칭찬. 근데 선조는 질투가 굉장히 많은 왕이었어. 그래서 이순신을 질투해. 자, 백성들은 이순신이 너무 전쟁을 잘하니까 좋아했겠어, 안 좋아했겠어? 엄청 좋아했지.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있는 동네로 가면은 일본 놈들이 와도 다 막아주고 살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점점 이순신한테 막 몰려들었다. 그래서 선조가 왜 질투하냐면, 아니 내가 왕인데 이순신이 저렇게 싸움도 잘하고 전쟁 끝나고 나면 나보다 이순신이 더 인기가 좋아져가지고 이순신만 사람들이 다 따르고 나는 안 따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순신을 벌을 줘요. 오히려 뭐 데리고 와서 고문하고. 근데 이순신을 전쟁터에서 뺐더니 우리가 일본한테 작살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막 200 몇 대 있었는데 막 원균이라는 장군을 대신 보냈더니 거북선하고 판옥선을 막 다 날려먹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순신을 다시 보내고 그랬다고. 그 선조는 이것 때문에 망해. 더 대박나는 일이 있어요. 일본이 여기서 이제 쳐들어왔지. 네가 처음에 뭐라 해서 왕들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좀 대통령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선조는 일본 놈들이 왔을 때 나라를 지켜야 돼, 도망가야 돼.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도망갔어. 어디로 갔어? 위쪽으로. 북한. 그렇지. 여기 의주라는 동네인데 여기로 도망갑니다. 왜 여기를 갔냐? 조금만 살짝 넘어가면 지금의 중국으로 넘어갈 수가 있지. 이때는 명나라였거든. 일본 놈들이 너무 위험하게 나를 쫓아오면 나는 여기 살짝 넘어서 명으로 도망가겠다, 요 생각 여기까지 가버린다고. 역사상 이런 왕이 없었어. 일본 애들은 어떤 정신이 좀 있냐면, 내가 여기서 싸우다가 같이 죽을지언정 내 성은 버릴 수 없다, 이런 정신이 굉장히 투철하다고. 근데 일본 애들이 서울까지 쭉 진격해가지고 선조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선조가 없는 거야. 이거 어디 갔어? 근데 도망갔는데요? 이게 된 거지. 이 선조가 이쪽으로 막 도망가는데 신하들이 뭐라 그러면, 왜? 전쟁 중이기 때문에 왕이라고 해도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럼 왕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될지 정해놔야 되잖아. 그래서 신하들이 빨리 그 다음 왕위를 누가 할지 결정을 하시고 떠나셔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서 선조가 결정을 하는데, 그걸 세자라 그러거든. 그 세자를 정해야 되는데, 의인 왕후는 자식이 없지. 후궁 공빈 김씨의 두 아들 중에 하나를, 광해보다는 임해가 형이니까 순서로 보면 임해가 세자로 결정되는 게 맞지. 근데 얘를 세자를 안 시켜준다고. 왜? 얘가 또라이야. 뻑하면 주변에 있는 애들 자꾸 때려서 죽이는 거야. 무슨 취미생활처럼. 진짜로? 진짜로. 그 얘가 굉장히 성격이 더러운 애였어. 그래서 야, 얘는 애가 너무 이상하다, 얘는 안 되겠고 얘로 하자 그러면서 광해를 세자로 결정을 하는데, 광해는 애가 괜찮은 거야. 아빠는 의주를 피신했지. 근데 광해는 아빠를 따라가지 않아요.
전쟁터에 남아가지고 의병 활동을 같이 한다고. 전국 각지에 돌아다니면서 광해가 칼 들고 창 들고 싸운 그런 기록도 있긴 하지만 주로 했던 활동들은 열심히 싸우고 있는 의병들을 응원해주는 거지. 힘내라, 내가 뒤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있다, 전쟁이 끝나면 충분히 보상을 해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의병 활동을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광해군을 좋아하지. 그런데 어쨌든 전쟁은 1598년에 끝났어. 근데 선조가 안 죽었네? 다시 돌아옵니다. 1598년에서 2년이 지나고 나서 1600년에 의인왕후가 돌아가신다고. 선조가 세장가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미 선조는 후궁이 있었지. 내가 후궁은 있지만 내가 정실 부인을 다시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인목왕후라는 왕비를 다시 드려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일이 있어. 이때 당시 1602년에 인목왕후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선조가 몇 살이냐? 51세요. 자, 그러면 인목왕후가 이때 몇 살이었을까? 30대? 그 정도 하면은 괜찮잖아. 51살하고 30살이면 한 20살 차이 나니까. 그런데 이때 인목왕후의 나우가 60. 고막 궁디를 주차김밥 17살이야. 이건 무슨 자기 거의 딸뻘보다 더 어린 여자하고 결혼을 해버린다고. 옛날에는 왕들이 이런 일이 많았어. 인목왕후가 17살에 선조하고 결혼을 합니다. 인목왕후하고 선조 사이에 또 애가 하나 태어나. 마침 또 아들이야. 영창대군이 태어나. 영창대군이 태어나고 나니까 광해군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야. 선조 다음에는 광해군이 왕을 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했지. 그런데 그거는 영창대군이 태어나기 전 이야기지. 광해군의 약점 뭐야? 후궁의 아들이잖아. 정실 부인 인목왕후가 새로 와가지고 아들을 낳아버린 거야. 순서상으로 보면 얘가 왕 후보가 되는 게 맞잖아. 그래서 광해가 굉장히 불안해한다고. 얼마 못 살고 1608년에 선조가 사망을 합니다. 뭐만 하면 다 사망하고. 조선시대 때는 평균 나이가 40대였잖아. 이 정도 오래 산 거야. 하니까 왕가 시절에도 40대라며. 그러면은 왕 때도 뭐 발전을 아예 못한 거야? 최근에 와서 의학술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수명이 늘어난 거지. 1900년대 중반 이때만 해도 60대면 많이 사는 거였어. 지금처럼 이렇게 사는 시대가 아니었어. 그리고 나서 광해군이 왕으로 즉위를 하지. 네. 위가 뭐야? 즉위는 그 위치에 올라갔다는 얘기야. 그 왕으로 즉위했다, 왕이 되었다는 얘기야. 정치나 잘하면 되는데 이 광해군은 하나씩 자기의 왕의 자리를 침범할 수 있을 만한 대상자들을 없앱니다. 첫 번째, 또라이 형 임해군 유배를 보내. 유배가 뭐냐면 멀리 섬에다가 보내버리는 거야. 유배를 어디로 보내냐면 저기 인천 옆에 강화도라고 있어. 근데 거기 보내가지고 어차피 섬인데 요즘처럼 이렇게 배가 많은 것도 아니고 평생 거기서 원신처럼 살다가 죽게 놔두면 되잖아. 근데 안 놔둬. 어떤 사람을 시켜가지고 목 졸라 죽여. 그리고 나서 영창대군을 유배를 또 보내. 역시 강화도로. 얘는 야 목 이상이야. 와 정말 불쌍해. 이 꼬마이가 유배를 갈 때 몇 살이었냐면 17. 17살이면 야 양반이 너보다 어려. 9살이 얘를 보낸다고. 맨 처음에는 이제 조금 돌봐주다가 9살짜리니까 뭘 할 수 있겠냐. 밥을 안 주기 시작해. 굶기기만 해도 점점점 얘가 시간이 지나면 굶어 죽을 거 아니야. 또 뭘 하냐. 밑에 돌이 깔려 있다고. 옛날 집들이. 그 밑에 불을 때 그 밑에 있는 돌이 뜨뜻하게 달아지면은 겨울 따뜻하게 나는 거야. 그걸 온돌이라 그러거든. 온돌방에 불을 계속 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뜨겁지? 얘를 방에서 못 나오게 해놓고는 밥도 안 주고 불을 계속 떼. 그 얘가 너무 뜨거우니까 나중에 이불을 바닥에 다 깔고 그 위에 올라간다고. 그리고 창문에 이제 창살을 잡고 배고파요. 밥 좀 줘요. 근데 너무 더워 죽겠어요. 그러다가 죽어. 이거 애를 어떻게 죽인 거야? 굶겨가지고 불을 떼서 쪄 죽인 거지. 이거 증살이라 그러거든? 왜 저래? 얘들이 살아있으면 내가 불안하다 이거지. 언제든지 얘들이 내 자리를 넘볼 수 있는 애들이다. 그래서 하나씩 다 보내버린. 거기까지 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또 한 따까리를 더 합니다. 여기 있는 누구야? 의인왕후는 영창이니까 아무래도 광해 편이 아니겠지. 의인왕후를 폐위시켜. 폐위가 뭐냐면 왕비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거야. 너 더 이상 왕비 하지 마라. 또 가도. 근데 죽이진 않아. 지금의 덕수궁이라는 그 궁궐이 있는데 여기로 보내가지고 방에서 못 나오게 해. 10년 동안 거기 갇혀서 살아. 그런데 이 영창대군 자기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게 돼. 너 한번 생각해봐. 엄마가 굶어가지고 보일러를 안 끄고 계속 돌려가지고 애가 쪄서 죽었어. 엄마 어떻게 되겠어? 난리 납니다. 의인왕후가 저주를 하지. 이름이 의인이야? 오이 잘못했다. 또 왠지 의인왕후 지금 막 다 있잖아. 지금 막 의인왕후 그러니까 정정한다 그러면 되지. 인목왕후야. 수정. 정정하면 되지. 인목왕후가 저주를 합니다. 광해군의 살점을 씹어야 나의 원한이 풀리겠다.
이런 저주를 한다고. 광해군이 불안해했던 모든 인물들이 다 제거가 됐지. 그러고 나면 그냥 또 잘 살 줄 알았는데 참 역사는 참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국제 정세를 봐야 돼. 이때 지금은 이제 중국이 있는 그 위치인데 이때는 여기에 있는 나라 이름이 명이었다고. 근데 이 위쪽 동네가 뭐냐면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웠어. 여진족이라는 사람들이 세웠는데 얘들이 싸움을 겁나 잘하네. 후금이 이쪽 땅보다는 여기 땅이 훨씬 좋거든. 우리가 여기를 먹어야겠다. 그러면서 명한테 선전포고를 해요. 한판 뜨자 이거지. 야 니네 딱 기다려라 우리 간다. 그랬더니 이 명하고 조선은 친하게 지내고 있었거든. 특히 명이 뭘 내세우냐면 얼마 전에 임진왜란이 있었잖아. 그때 명에서 조선에 군대를 보내줘요. 도와줬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후금이 쳐들어오니까 명이 우리한테 뭘 요구하겠어? 군대. 너희들도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줬으니까 후금이 쳐들어온댄다. 군대 좀 보내줘라. 광해군 이건 잘했어. 중립 외교. 그 광해군은 명 편도 안 들고 후금 편도 안 들겠다 이거지. 근데 이 광해군의 중립 외교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사대부들이야. 이 사대부들이 전부 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양반들이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야씨 우리를 지켜야지. 명한테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면은 우리나라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지켜서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보다 큰 형님 아니냐. 여기다 예의를 다해야지 이런다고. 근데 광해 그때 뭐라 그러냐면 고막 궁디를 주차김밥. 야 정신 차려 니네. 장난 똥 때리냐 지금? 니네 씨 후금이 어떤 나라인지 보기나 봤어? 쟤들이 어떤 군사력을 갖고 있는지? 니들 맨날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글씨나 쓰고 그러니까 니들이 뭘 모르는 거야. 야 나중에 혹시나 우리가 명 도와줬는데 후금이 명한테 이겼어. 후금이 우리를 가만히 두겠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중에 후금이 우리한테 쳐들어오면 니들이 뭘 아니? 붓하고 벼로 던지면서 싸울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군대를 안 보내요. 근데 이거는 광해가 잘한 게 맞아. 광해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사대부들이 광해군하고 이제 등을 돌렸잖아. 그 이 사람들은 야씨 광해군 우리 말을 안 듣네. 이 사대부들이 광해군을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왕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면은 명분이 필요하다고. 와 쟤를 씨 어떻게 해서 왕에서 끌어내리지? 그런데 잘 봐봐. 광해가 뭘 잘못했어? 형제들을 죽이고 엄마를 폐위시켰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폐, 모, 살, 제라고 표현해. 엄이 모자야. 엄마를 폐위시켰고 쟤는 형제 제자야. 형제를 죽였어. 충과 효를 중요하는 그런 나라라고. 충은 임금에게 충성하는 거고 효는 부모를 잘 모시는 거지. 엄마를 끌어내리고 형제를 죽였다고? 야 이거 완전 나쁜 놈 아니냐? 이러면서 이것을 이유로 삼아서 광해군을 왕위에서 끌어내려 버립니다. 서인들이 능량군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얘를 왕을 시켜. 선조가 14대 왕이지, 광해가 15대 왕이지, 능량군이 16대 왕이 됩니다. 16대 왕의 이름은 인조왕이야. 광해군을 끌어내리고 인조가 왕이 되었던 그 사건을 인조반정이라 그런다고. 인조가 펼쳐나갈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를 다음 편. 그렇지. 선조는 질투의 화신이지. 질투 또라이야. 엄마는 다 도라에몽이야. 광해는 공과 과가 동시에 있다고. 공은 잘한 거고 과는 좀 못한 거야. 공은 의병 활동하고 중립 외교 같은 것들은 잘했지. 과실은 형제들 죽이고 엄마를 끌어내린 거는 또 잘못한 일이지. 인조는 어떤 왕이냐? 선조보다 훨씬 넘어서는 또 개또라이야. 또 얼마나 또라이지? 엄마는 다 도라에몽이야. 질문이 왜 왕들을 위대하다 물음표인지 알겠어? 오늘은 여기까지.